안녕하세요, 원장님들. 데이비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 강의 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브랜딩 강의가 사실 인기가 많이 없어요. 어, 뭔가 프랙티컬하고 오늘 당장 쓸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세미나에 인기가 있거든요. 자료 많이 드리고 하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저는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저의 주 업무는 상담이에요. 원장님들과 상담. 하루에 일과가 거의 9시 좀 넘으면 한 3시까지는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 밤 10시에도 원장님들 학원 끝나시고 전화하시니까 거의 뭐 하루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과. 그 원장님들과 상담 중에는 뭐 운영 상담도 있고, 커리큘럼 상담도 있고, 도입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이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시기에 브랜딩을 한번 더, 뭐, 추가적인 브랜딩 세션을 가지고 싶었냐 하면은, 원장님들이 운영을 너무 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불안함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학원이라는 것 자체 특성이 늘 아이가 들어왔다 나가고 이거의 반복이잖아요. 물론 들어와서 최대한 안 나가게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퇴원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쟤는 안 나갈 거야 라고 굳게 믿었던 아이가 갑자기 저 학부모님은 진짜 나한테 로열해 라고 생각했던 학부모님이 갑자기 막 레벨 테스트를 딴 데서 보고 왔다는 거를 아이를 통해서 막 듣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그때 막 멘탈이, 부서지죠.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계속 그런, feel of rejection? 이런 것들을 계속 어쩔 수 없이 느껴야 되다 보니, 이게 확실히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력한 무언가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랑 상담하면서 이런 뭐 불안감,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요거를 해보되, 강의식이 아니라, 원장님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들 뭐 A4 용지 한 몇 장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필기도구, 연필이든 펜이든 한번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강의가 끝나면은 원장님들이 쭉 이 강의를 워크숍을 쭉 따라오시면 마지막에는 적어도 한 줄이 나올 거고요. 뭐, hopefully more, 한 줄 이상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 한 줄을 사실 꾸준히만 하더라도 어떤 한 줄이 나올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죠. 그렇지만 그 한 줄만 꾸준히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변화가 올 거고, 그게 차별화 포인트의 시작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은 안녕하세요인데, 되게 그냥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안녕이란 뜻을 찾아보니까 평안한 아내, 평안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냐?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뭐 걱정 없이 무탈하냐? 건강하냐? 이런 뜻인데 원장님들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어떠신가요? 채팅으로 계속 남겨주셔도 되고 마이크 키셔도 되고요. 어, 안녕하신가요? 굉장히 안녕하신 분들은 새학기라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제 질문이 조금 프라이빗할 수도 있어서 뭔가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어서 이제 채팅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속으로라도 그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인터랙트를 한번 해봐요. 자, 안녕하고 계시면은 너무 좋은 거고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의 강점을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를 오늘 파보면서 더더욱 단단하게 학원을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좀 안녕하지 않다 나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계기로 조금씩 그 상태가 안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꼭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들께서 이 비교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다운이 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이게 막 내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거의 다. 그쵸? 그리고 저도 인스타그램을 이 피드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하고 있지만 인스타를 저는 SNS 자체를 핸드폰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거의 대부분이 이걸 보고 있으면은 왠지 다른 선생님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하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피드만 계속 보다 보면, 음,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보여지는 것이 다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는 그들의 하이에스트 포인트, 그리고 나의 로우에스트 포인트랑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밌는 리서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그 한국의 1인당 GDP가 지금 뭐 4만 불이 안 되잖아요. 3만 얼마였죠? 3만 6천? 3만 6천 달러? 뭐 이 정도 되는데 SNS 상에서 GDP를 그 구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팀이. 그래서 SNS에서 보여지는 한국 사람의 1인 GDP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5만 달러가 나온대요.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4배는 불려져 있다. 거의 3, 4배는 불려져 있다. 적어도. 뭐, 요런 게 막 이런 데이터도 있다 보니, 굉장히 불려져 있구나. 물론 그 중에는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장님들은 상위 1%랑 상위 10%랑 비교하고 있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나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왠지 뒤처지는 느낌 계속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내 빛을 흐리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힘드시다면 잠깐 인스타그램을 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오늘은 서로 좀 응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빛. 근데 오늘 하면서 또 쉐어하면서 저 선생님 거 좋다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서로 응원을 합시다. 막 비교하지 말고요. 그리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브랜딩? 뭐 거창하게 막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be you. 원장님들이 원장님처럼 하시면 그러면 그게 곧 브랜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브랜딩에 대한 뭐 이야기들은 저번에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왜 브랜딩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는 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치열하죠, 원장님들. 요즘 이 학원 업계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계속 줄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공부방 교습소도 엄청 수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만의 브랜딩, 그 차별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학원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아이들 관련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심각해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데가 많습니다. 6학년 대비 1학년 인구가. 그러니까 독창적인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단순히 뭐 성적을 올린다?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학원을 보낸다? 성적이 오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기억할 만한 무언가 그 가치를 전달하는 학원이 살아남는다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브랜딩은 확실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게 뭐 브랜딩이 잘 되면 어머니들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아이들께 이제 신뢰를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데피니션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었죠. A customer's gut feeling about a product, service, or company. 그죠? 그리고, branding is not what you say it is, it's what they say it is. 그렇죠?
내가 우리 학원은 이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면 브랜딩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들이 느끼는 방향이 같아야지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마케팅 구루라고 하는 세스 고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브랜딩이 잘 된 거예요. 애플이죠. 애플이 호텔을 만든다. 호텔 비즈니스로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이 어떤 느낌으로 생겼을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쵸? 애플이 호텔을 만들면 일단 굉장히 흰색일 것 같고 깔끔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딱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브랜딩이 제일 잘 된 회사를 떠올릴 때. 그리고 제가 브랜딩이 잘 됐다면, 원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학원을 여기 저희가 홍대지만 홍대에다가 학원을 레디어 학원을 하나 오픈한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운영을 할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제가 저를 오랫동안 팔로워해 오신 분이라면은 제 스타일을 많이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지, 데이빗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브랜딩화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ultimate question이잖아요. Why should they choose you? They have so many options. 학원은 엄청 많고 공부방 교수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ultimate branding question입니다. Why should they choose you? 왜 학부모님들이, 왜 아이들이 선생님 학원을, 공부방을, 교수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부분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브랜딩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오늘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이 세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원장님들이 답을 못 하신다면 학부모님들도 초이스 해야 될 그거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그쵸? 왜 우리가 우리 학원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그쵸? 그리고 뭐 당연히 이 브랜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브랜딩의 첫 번째 스텝은 self awareness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죠. 자기 인식, self awareness. 그러니까 이 뭐 학원의 브랜드, 곧 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거의 지금 학원은 원장님이 주축이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성향, 강점 뭐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 자신과 좀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그리고 브랜딩의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차별화 포인트로 부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고, 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본인의 장점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그 숙제 체크며 뭐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 본인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 아니에요, 원장님. 이거는 진짜 원장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포장을 해서 홍보를 계속 하세요.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좀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유니크한 건지, 이런 건지 아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싫어하는 거를 하고 있다. 내가 잘 못하는 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뭐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원장님들 한번 답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여기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그 A4 용지 꺼내셨죠? 거기다 한번 적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가장 행복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뭐 오픈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티칭을 하면서, 이때까지 티칭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음, 예, 라이트하게. 어, 리딩 드리북 클럽 원장님께서 알파벳도 모르던 친구들이 처음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너무 좋죠. 아,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뿌듯하고, 맞아? 그런 게 있죠. 아이들이 내일 또 오고 싶어요. 주말에 보고 싶었어요. 이야기해 줄 때, 서보라 원장님. 이런 거, 이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네. 벌써?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벌써 끝났어요? 이런 거 되게 좋죠. 어, 제가 요즘 영어가 늘었어요 할 때, 이런 거 좋죠. 너무 좋죠, 성경 원장님. 그다음에 이지피지 러닝 원장님, 재밌다고 소문났다고 연락 왔을 때, 외국 나가서 안 돼도 영어로 말하려고 의지가 있었다며 얘기해 주실 때요. 그죠? 자신감이 붙은 거죠. 좋아요. 아이가 꼬물꼬물 글씨로 편지 써줄 때. 이런 거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죠? 서미정 원장님. 이서미 원장님 아이들이 러블레터 써요. 맞아요. 이런 거 있죠. 꼬물꼬물 러블레터 써오고, 영어도 좋고, 책도 좋고, 써니쌤도 좋고, 집에 안 간다고 할 때, 이거 뭐, 읽기만 해도 오늘 힐링이 되네요. 벌써 갈 시간이에요 할 때, 힘든 일도 상쇄되는 아이들 사랑이죠. 이, 또, 이런 직업도 없습니다. 그죠? 주말에도 학원 오고 싶어 했을 때, 주말에도, 세레나 원장님, 주말에도 학원을 오고 싶어. 어떻게 하면은 주말에도 애들이 오고 싶을까요? 그쵸? 어, 저도 예전에 공부방 할 때 1층에서, 제일 처음에 1층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봄, 여름 때, 가을 때는 이렇게 창문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주말에 애들이 맨날 그 창문으로, 베란다 창문으로 그냥 블로그를 했어요. 뭐 같이 PC방 가자, 나가서 놀자, 뭐 이런 것들. 어, 너무 사랑스럽죠. 혜원한 학생이 선생님 같은 분 없다며 수업이 그립다고 할 때, 자, 요거는 어머니가 옮겼을까요? 아이랑은 잘하고 있었는데. 그랬을 수도 있죠. 이해진 문제. 비빔밥 파티, 집에서 영어책 절대 안 읽는다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소개해준 책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다 같이 떼창해줄 때, 이 비빔밥 수업 하셨나요? 원장님? 네네, 좋아요. 이사 가서 태어났구나. 그렇군요. 다른 학원 갔다가 돌아올 때. 요거는 약간, 뭐랄까, 어, 그냥 행복한 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죠. 그쵸? 그거 봐, 막 이런 거. 자, 어쨌건 이런 행복한 일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웃음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걸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얘네는 왜 좋아할까, 우리를? 음, 포인트 오브 뷰를 아이들 아니면 학부모님들. 자, 이거를 만약에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어, 이번 주나 다음 주, 뭐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베이를 해보세요, 서베이.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번에, 이거 뭐 작년에 한번 알려드렸죠. 서베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템플릿도 좀 드렸었어요. 음, 너희가 생각하는 땡땡땡 학원은 어떤 학원이야? 너희가 생각할 때 땡땡땡 선생님은 어때? 뭐 저는 데이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 바라는 점이 있어? 우리 공부방에 원하는 거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신다면 학부모님들께도 그렇게 서베이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피 쿠폰 하나씩 쏘면서 구글로 하던 네이버에다가 익명으로 해야지 제대로 들어오겠죠. 요거는 근데 좀 you need to summon the courage. 약간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힘들 수 있으니까 아이들만 일단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사 가서 태어나 집이랑 가까워서 하시고 결과 사진을 매달 보내드리고요. 오케이.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쵸? 요것도 파악을 좀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즐겁게 배운다, 실력이 는다, 피드백이 꼼꼼하다, 소통이 잘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재미있는 거 많이 한다. 아, 여기 가고 싶네요.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잘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음. 아, 그래도 원장님, 그쵸. 학부모 설문 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설베이, 설문.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곧, 원장님이 잘하시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은 정말 너무 퍼펙트 매치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원을 좋아하는 이유와 내가 잘하는 것이 매칭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잘 방향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요거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자, 원장님들 정말 잘하시는 거 뭡니까? 운영 측면에서, 그죠? 학원 티칭 측면에서 나는 이거 잘한다. 우리 자랑 한번 해봅시다. 한번 써주세요. 야, 나 요건 잘한다. 음, 좀, 그, 이런 거 자랑할 때 잘 없잖아요. 원장님들. 그냥 한번 여기다 남겨주세요. 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저 엄청 유치한 게 장점입니다. 그 아이들이랑 아이 레벨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들은 특히나 또 좀 정신 연령이 낮다고 하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레벨이 애들이 좋아하는 레벨이어서 거의 잘 맞고요. 어떤 책이든 재밌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ELT 교재들 많잖아요. 능률 교재도 많이 쓰시고 A리스트 교재도 많이 쓰시고 많이 쓰시는데 저는 어떤 교재를 던져줘도 재미있게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재밌는 걸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음. 망가지기 서브라 원장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망가지기. 아, 이거 좋습니다. 나중에 저랑 한번 배틀 저도 자신 있어요. 망가지기. 원장님들 앞에서 망가지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뭐,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 제일 잘 놀고 아재 개그 좋아하고 잔소리 맛깔나게 합니다. 오, 좋아요. 잔소리를 맛깔나게. 좋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기. 저학년 아이들 좋아할 때 학습 액티비티 짜기. 아,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장님. 영어 원장님.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데 애들이 안 좋아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재미 한 스푼만 넣으면 되죠. 반복, 특히나 소리 영어 영역에서는 반복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힘들어 하시는 원장님들은 소리 영어를 힘들어해요. 네, 일단 영어 원장님 혹시라도 소리 영어 안 하고 계시면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유진 원장님 에너지 열정 넘치는 수업.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액티비티 수업.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여기다 안 써주셨지만 원장님들 한번 써보세요.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 초등 아들한테 배운다고 서울 원장님. 그쵸? 우리 초딩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데이비 쌤에게 배워 재미있게 반복하게 만들기 잘해진 것 같아요. 아, 좋죠. 이 소리 영어 할 때는 사실 반복이 핵심이다 보니 재밌게 해야죠. 근데 뭐, 예임 원장님 워낙 재밌으시니까 원장님이 잘하시는 거죠. 네. 영어 티칭과와 관련 부족하면 내가 먼저 끝까지 배우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된다. 와, 야, 이거 너무 멋진데요, 현주 원장님. 음, 끝까지 배우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뭐 계속 배워가야 되니까, 그쵸? 애들에게 칭찬하기 잘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냥 수업만 하고 칭찬이 잘 안 나가거든요. 이거는 따로 생각하고 해야지, 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은데, 원장님 또 잘하시는군요. 자, 오케이. 자, 적으셨죠? 충분히 계속 이거는 오늘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원장님들이 이 리스트를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생각날 때마다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핵심 가치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잠깐 옆으로, 사이드로 넘겨놓고, 저희 이제 핵심 가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value죠, value. 그런데 몇 개를 좀 추스려 봤어요. 한 뭐 60개, 70개, 100개도 할 수 있는데 추스려 봤거든요. 그래서 한 요렇게 나눠 봤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 없는 가치를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거 역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 5개를 골라봅니다. 탑 5. 탑 5.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탑 5를 골라요. 내가 뭐 내 인생의 그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조금 더 학원 운영에 포커스를 하고 있으니까 학원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 내 인생의 밸류일 수도 있죠. 여기에 5개를 한번 골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없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여기에 없는 밸류가 있다. 그거 써주세요. 그래서 일단 5개 한번 골라볼게요. 5개. 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답은 없죠. 그리고 뭐가 더 좋고 나쁘고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지금 핵심 가치를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5개 중에 요 5개 중, 요 리스트 중에 5개를 선택을 해서 내가 학원을 운영할 때 요 5개가 필요하다. 요 5개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신 분은 채팅창에 어떤 부분에서 운영할 때 중요한 걸 고르면 될까요? 아니요. 요거는 오히려 제가 답을 하지 않고, 미정 원장님, 그냥, 원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먼저 해보세요. 그걸 나누도록 하면 되니까요. 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를 고르셔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거를 좀 더 네로 다운해서 우리가 학원 쪽으로 갈 테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사랑, 존중, 꾸준함, 친절함, 성장. 오케이. 요 5개. 자, 소통, 창의성, 자율성, 도전, 회복 탄력성. 좋아요. 사랑, 성장, 긍정, 감사, 열정, 꾸준함. 6개인데요, 유지 원장님. 네. 질문부터 심오하지만,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장님. 그냥 꽂히는 거 5개 고르시면 돼요. 꽂히는 거. 음. hands on English 원장님. 존중, 소통, 긍정, 배려, 감사.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소통, 책임감, 성장, 성취, 꾸준함. 좋습니다. 자, 현주 원장님, 사랑, 감사, 탁월함, 자신감, 인내심. 오케이. 자, 지금, 5개를 고르고 있잖아요. 5개.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를 여쭤볼 거고, 또 혹시라도 뭐 답은 조금 하기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왜 이 가치를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꽂힐까? 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밸류가 왜 다른 것보다 높은가? 다 이거를 깊이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저 1번 제 그냥 그 무의식이 여기 올라온 거죠. 아니 이건 의식하고 한 건데 제가 1번이 사랑이어서 사랑이 처음에 써놨어요. 너무 바이어스가 들어갔나요? 음, 사랑. 사랑이 그냥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의 그 value예요. 이게 사랑이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이거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 없이는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정말 impossible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베이스가 있을 때 그때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사랑을 골랐느냐?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얘네 나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래요.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어,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는지, 사랑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는,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네 등불이 되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트하우스 라하 잉글리시를 오픈을 했었던 거고, 그죠? 세상에 빛이 될 아이들을 밝혀주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빛에 좀 꽂혀 있죠. 어쨌건, 요런 이유가 있는데, 원장님들 중에 혹시, 내가 고른 value 중에 나는 이거를 왜 골랐다. 이유가 선택한 이유는 이거다라고 쉐어해 주실 분 계실까요? 마이크를 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그냥 채팅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서미정 원장님 긍정, 유연성, 즐거움, 유머, 친절함. 좋아요. 예 원장님께서 깊이 파보면 점점 스스로의 과거의 아쉬움 등등이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저보다 더 잘 성장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음. 그래요. 네, 이게 상처 때문에 이거에 더 꽂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심리를 파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저도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파보고 아프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치유가 돼서 이렇게 쉽게 쉽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서보라 원장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더라고요. 인생에서도 수업에서도. 아, 따뜻하다. 그죠? gratitude, 그쵸?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 어떤 관계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쵸? 거기에 absent는 부부가 항상 이제 문제가 일으키고, 문제가 나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이유의 핵심은 감사함이 서로 없기 때문인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은 거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막 프랙티스를 하죠. 라하 어원을 처음 알으셨군요. 네, 라이트하우스 잉글리시였습니다. 그래서 Be the light and children will find the way.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빛이 되자. 등대 같은 존재가 되자. 그래서 얘네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자. 가이드 해주자. 그게 첫 번째 슬로건이었고요. Be the light and children will find the way. 그리고 어, 그 두 번째 슬로건은 제 인생 Y. 요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슬로건은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grow up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이게 저의 인생 Y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빛이 되게 해줘야 되는구나. 어, 얘네 마음을 비춰줘서.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요게 이제 저의 그 인생 목표이자 제 슬로건이고 인생 Y 스테이트먼트죠. 그리고 지금 2.5 버전이 Shine Your Light가 있어요. Shine Your Light. 이거는 뭐냐? 알고 보니까 애들이 이미 라이트였던 거예요. 빛이었던 거예요. 얘는 모르고 있어. 넌 빛이야. 그러니까 내가 빛날 수 있게 Light Your Mind.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이제 저는 살고 있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올라간지. 그죠? 이게 가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정신승리. 하지만 진짜 이제 감사함이 나오면 이제 다 해결이 되겠죠. 자율성, 언어학습, 학습, 성장 등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요 자율성, 그렇죠. 음. 요거 좀 이따 다시 저희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예인 원장님께서 외국 생활하면 사실 무너진 적이 많아서 꼭 도전하고 회복 탄력성,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해줄 어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언어만 잘해도 소용없다고 항상 말해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의 경험에서 비롯한 그런 인생의 밸류인 거죠. 그렇죠? 탁월한 자신감은 아직 초보 원장이어서요.
아, 자신감은 아직 초보 원장이지만 현주 원장님은 절대 초보 원장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게 다 고르셨죠? 다섯 개, 탑 5. 그리고 더 추실 수 있으면은 탑 3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일단 해보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 아이고, 여기, 음. 자,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뭐를 연결을 하냐면, 아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내 핵심 가치가 연결이 되는가? 매칭이 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value 하고 있는 게 이게 매칭이 되느냐? 그리고 결국에 그게 매칭이 돼서 이 학원 운영하는데 써먹을 수 있느냐? 이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example로 드릴게요. 저는 사랑이 value 넘버 원 value예요.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사랑이 value면 이거를 내가 학원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의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학원이 더 잘 될 수 있게 브랜딩화 시킬 수 있을까? 차별화 포인트로 둘 수 있을까? 아, 나는 아이와의 관계 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거는 저를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면은 뭐 매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커리큘럼의 베이스가 이 아이랑 관계 맺는 거가 먼저예요. 이니셜 플랜은 영어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이랑 관계를. 그러면 어떤 거를 하느냐? 여기서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하루에 2명씩 게시판에 기록을 한다. 이것도 지난 강의에서 보여드렸죠. 제가 운영을 했을 때 아이들이 들어오면 게시판이 있었어요. 게시판. 그러면 매일 2명의 아이의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아이에 대해서 써요. 칭찬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노티스 한 거. 어저께 뭐 데이빗이 머리 자르고 와서 생긴 게 2.5배 예뻐졌음, 뭐 멋있어졌음,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뭐 저번 달 대상은 뭐 누구 이런 거 해주고 사진도 붙여줘요. 내 사진도 붙여줘요. 거기 게시판에다. 그러면 다른 반 애들이 들어와도 얘가 누구지? 데이빗이 누군지 모르는데 사진이 있으니까 레커나이즈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학기마다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자,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문답으로 아이 파악을 하고요. 이거 원장님들 많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20문답을 줘서 아이를 파악하고 아이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관심을 나도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서 연결을 한다. 그리고 이러고 사실 아까 우리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포커스를 했잖아요. 근데 잘 못하고 싫어하는 거에도 사실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뺐었는데, 잘 못하고,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단점, 어떤 부분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하는데, 자꾸 까먹는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래서 기억력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막 바빠지면 더 정신이 없으니까 기억을 잘 못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20문답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20문답에 제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 요 질문이 일부러 넣었어요, 제가. 얘는 요즘 어떤 마음일까?를 그냥 한 질문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 같아서 그렇게 20문답에 넣어놨는데, 여기에 아이가 듣고 싶은 말, 괜찮아, 잘했어, 좀 쉬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듣고 싶은 말. 이거를 써놓으면 그거를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요. 얘 이름이랑 같이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카톡을 보낼 때, 얘는 멋있어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멋있는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카톡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옆에다가 항상 듣고 싶은 말을 써놓고 이거는 지금은 제가 티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저랑 이제 커뮤니티 같이 했던 원장님들에게도 이시문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써놓은 그 20문답의 그 답, 듣고 싶은 말, 요즘 듣고 싶은 말을 원장님 그 이름이랑 같이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문자 보낼 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자면 하루에 한 명씩 손편지 쓰기. 자, 편지가 막 길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 다이소나 아니면 알파문구 가면은 굉장히 작은 카드 있어요. 요만한 거 있어요. 그냥 세 줄이어도 돼요. 두 줄이어도 돼요. 그냥 손편지 쓰기. 손편지가 주는 그 맛이 있죠. 제 글씨는 굉장히 초딩초딩한 글씨지만 그래도 손편지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손편지를 많이 주고. 자, 이거를 보면 과연 이게 학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밸류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학원이 많이 있을까? Not really. 그렇죠? 많이 주변에 있다라고 몇몇 선생님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완전 극소수예요. 왜냐면 이거는 저의 밸류이고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영어 학원에서 보통 안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저희 학원의 차별화 포인트라니까요. 음. 선생님이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을.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엄마보다 아이를 더 파악을 잘하고 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얘 관심사에 더 관심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안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물론 영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좀 없기는 해요.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받고 잡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가치를 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곧 브랜딩이다.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원을 이제 오픈을 한다, 어학원을 한다, 공부방을 한다, 뭘 하든 이거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 브랜드거든요. 제 차별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example로 드리면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두고 이걸 학원에다가 어떻게 어플라이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실질적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소통은 학부모와 아이 상태를 소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학부모님 두 분께 톡. 저는 상담을 잘 안 해요, 원장님들. 상담을 잘 안 해요. 처음에 제가 오픈을 했을 때 매달 모든 아이들의 리포트가 나갔어요. 매달. 그때 챗GPT 없었죠. 그냥 썼어야 돼요, 진짜. 그냥 생각해갖고 써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 막 비교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뭐, 친한 어머니들도 있으니까 다 다르게 써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1년을 했어요. 정말 싫어하고 못하는 건데, 그냥 처음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나 봐요. 불안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어머니들께 간담회에서 더 이상 이거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아이들 그 커리큘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로는 그래도 내가 하루에 한두 명은 할 수 있지 않나? 카톡? 그렇죠. 돌아가면서. 요거는 5분이면 되잖아요. 10분. 요거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전화는 하지만 카톡으로 오늘 누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 너무 좋아했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뭔가 이제 얘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거보다 어머니들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기억을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뭉뚱그리는 것보다 오늘 데이빗이 수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라고 이제 그 에피소드를 어머니께 보내드리죠. 그럼 어머니가 되게 기억을 잘하세요. 다음에 상담 오실 때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잘하고 있어요. 약간 뭉뚱그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를 뭔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소통을 해왔고, 대신 이제 상담을 잘 안 하지만 상담 기간이나 그리고 학기별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그 시기에 상담 기간을 일주일 잡아놓고 그때 몰아서 했어요. 자, 모든 어머니들 다 상담하고, 요런 것들. 그리고 그냥 학기 내내는 그냥 저렇게 한두 명씩, 하루에 한두 명씩 그냥 카톡 보내고, 요런 정도. 자, 근데 만약에 꼼꼼한 쪽의 밸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쪽의 밸류가 아니거든요. 못해요.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챙길 수 없는데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죠. 물론 우리가 싫어하는 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못하는 거를 잘해서 평균이 되는 것보다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켜서 완전히 차별화 포인트로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잘 못하는 거는 오케이 뭐 잘 못하는 부분이야. 하지만 요걸 극대화하면은 요거를 따라오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음. 자, 그러면 원장님들도 한번 요거를 지금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그샘플들은 더 있어요. 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공감, 아이들 감정과 고민을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이게 공감, 제 밸류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날에는 수업보다 대화. 수업을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완전 다운돼 있다. 그러면 그냥 수업하지 않아요. 분명히 대화를 하고 사실 그게 길지 않아도 돼요. 딱 3분에서 5분만 그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 만져주면은 걔 그날 배울 수 있어요. 그 대부분은. 근데 뭐 정말 심각한 부분이면 또 이제 수업은 하고 이제 나중에 또 대화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초딩 아이들은 이렇게 들어주면 한 3분에서 5분만 좀 포커스를 해주면 그러면 좀 나아진 경향이 있죠. 그래서 걔는 안 들어주면은 그날 수업은 날라갔겠지만 들어줌으로써 수업도 되고 마음도 풀리고 그런데 컴플레인이 올 수가 있죠. 어떤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뭐 오늘 수업하는데 뭐 누구가 뭐 해갖고 수업 막 5분 동안 안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컴플레인 연락이 온다? 제 밸류가 이거기 때문에 어머니께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드님도 어머니 따님도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 그게 밸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5분이나 웨이스트하다니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학원을 그만두겠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보내드려야죠. 왜냐면 밸류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어프리시에이트 하실 수 없는 어머니라면 그리고 어머니 그 아들 따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다면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학원을 나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보내드려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실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녹음 파일 항상 아이들이 언제나 저한테 그 숙제가 매일 나가잖아요. 녹음을 하게 되는데 언제든 저한테 녹음을 해서 프라이빗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숙제를 녹음하는데 그 매일 나가는 숙제 중에 하나가 프리 레코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주는 거를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question of the day를 줘서 매일매일 이 아이가 그냥 프리 토킹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얘가 저한테 보이스 메시지를 보내요. 언제든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받아봤어요. 선생님,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뭐 이런 이런 것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럼 공감해주고 저 요즘 이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이제 들어주고 그러면 아까 했던 편지 써갖고 슬쩍 얘한테 주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귀엽죠? 이 귀여운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리고 뭐 헤어졌어요도 나와요. 나중에 막 다음날 헤어지고 이런 애들도 있죠. 자, 그리고 The Rabbit Listened라는 책,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의 value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책이고, 이거는 처음 상담 때부터 이 책으로 그냥 어머니들 신규 상담할 때, 와서 아이 책 읽기 시켜보는 것도 이 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이 책으로 해요. 그리고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 괜찮다. 그리고 이 부모님 괜찮다. 그러면 선물로 드려요. 그냥 책. 아직, 아직 등록 안 했는데 그냥 드려요. 자, 여기서 한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죠. 책이. 그리고 뭐 그 페이퍼북들은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이게 꼭 뭐 give and take, 뭐 return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줌으로써 10,000원을 쓰는데 얘가 등록을 한다. 그러면 리턴이 말도 안 되는 리턴이에요. 그죠?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에게 좋은 책을 선물한 거고 그 어머니가 안 들어오셔도 좋은 임프레션이 전달이 돼서
다르게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매번 주지는 않지만, 딱 느낌이 괜찮다 그러면은 선물로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밸류에 맞고 원장님 교육 철학에 맞는 책을 한 권 정하셔서 이거는 상담 때 꼭 한번 읽어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 권만 read aloud 죽으라 장창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멋지게 한번 읽을 수 있는. 한 권이면 우리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 앞에서도 좀 뽐낼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이거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선물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상담을 할 때. 그래서 꼭 나만의 뭔가, 나만의 원서? 이런 게 한 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쟁여놓으세요. 좀. 그래서 한 10권 사놓고 상담하면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주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밸류였고 제가 적어놓고 제가 다 이행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뭐 제가 뭐 학원을 다시 오픈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들이에요. 저거는 돼요. 저거는 제 밸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것 때문에 학원이 잘 되냐?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아니요. 오늘은 이 중에 한 가지만 하셔도 원장님 브랜드의 첫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과연 저 아이가 힘들어하는 날에 수업보다 대화하는 게 그러면 브랜딩의 첫 스텝이냐? 저걸로 학원이 잘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주는 공감 포인트와 저기에서 겪는 아이들의 다른 선생님들과의 다른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진짜 그게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원장님 밸류를 한번 저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볼게요. 음, 조금 더 이그샘플은 이거는 이야기 안 할게요. 뭐 길어지니까 그냥 몇 가지 더 이그샘플을 그냥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어서 써놨어요. 꾸준함, 요런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꾸준함을 하면, 매일 꾸준히 학습 기록을 점검을 하고, 아이들이 직접 그 기록을 하게 하고, 숙제 루틴을 만들어요. 아이들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숙제를 하게끔. 그리고 숙제 체크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숙제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숙제 체크를 안 하면 애들이 안 해요. 제대로 숙제 체크 안 한다? 애들은 깨부리잖아요. 깨부리잖아요. 그쵸? 선생님 체크 안 하네? 나도 꼼수 부려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을 누군가, 나의 밸류 성장이었다. 그러면, 아이의 작은 성장에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기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배운 컨텐츠 촬영하고, 이건 뭐 제가 하는 겁니다. 리코딩 데이. 그래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아이들 그달 배운 거를 촬영을 하고, 학생별 성장 폴더를 작성을 해요. 그 컴퓨터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계속 넣어요. 매달 영상을 넣고 학부모님께 성장 영상을 보내요. 1년이 지났다.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몰아놓고 편집 나 못해. 몰아서 드린다든지. 그러면 작년에 1월에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머니 12월에는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렇죠. 자,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네네. 이 저랑 좀 감성이 맞는 원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막 브랜딩을 뭔가 엄청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브랜딩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일단 우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셀프 어웨어너스부터 쉽게 시작을 해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클레어 원장님이 숙제 체크 루틴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공유해 주세요. 일단 원장님들 써보세요. 지금 쓰고 계시죠? 써보시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답변을 해드릴 텐데 숙제 체크 루틴. 일단 저는 아이가 숙제를 잘 못 해오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얘의 그냥 시간을 정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이 시간에 숙제를 한다. 그리고 저는 숙제하는 시간도 좀 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얘가 막 밤 12시에 한다, 숙제. 그게 머리에 들어가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수업이 5시인데 4시 50분에 하고 있어, 얘가. 숙제를. 그게 되겠냐고.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좀 체크는 해놓고 이걸 루틴을 잡았어야 됐고, 그리고, 일단 이제 레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체크가 다 되잖아요. 숙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소리 영어 나오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녹음
파일이 들어올 텐데 녹음 파일을 원장님이 체크를 안 하시면 얘네들이 엉망으로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들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가 제출을 하면 제출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얘는 숙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녹음 버튼을 켜놓고 딴짓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녹음 안 한 거야. 그냥 제출. 만약에 원장님이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숙제한 걸로 체크가 되고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숙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숙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컨텐츠만 들어요. 한 컨텐츠만. 굉장히 빠르게 들어요. 아이들 앞에서 들어요. 수업에서. 그래서 뭐 5개다. 예를 들면 뭐 쿵푸 팬다 뭐 블루이 1, 2 있고 그다음에 팝송 하나 있고 뭐 다른 그 컨텐츠들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오늘은 블루이 1 한번 들어볼 거야. 어 빠르게 들어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숙제를 잘했다. 그러면 포인트를 주고 숙제를 엄청 살아있게 했다. 그럼 보너스 포인트를 줘요. 근데 들어보는데 제대로 안 돼 있다.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나는데 얘네가 제가 뭘 체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5개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랜덤으로 체크를 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뭘 할지는 모르고 이 선생이 내일 체크를 할 건데 그러면 그냥 다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개를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하나만 체크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숙제에서만큼은 저는 아예 얄짤이 없었습니다. 숙제 뭐 몇 번 말씀드렸죠. 숙제 안 해오면 그냥 남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장부터 그냥 어머니들께 상담을 했었던 부분이라 다음 학원이 있어도 안 보내요. 그냥 숙제 무조건 한다. 그리고 숙제 할 때까지 안 보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숙제가 대략 30분 정도 분량이었다. 그러면 남아서 숙제 안 해온 애는 남아서 숙제할 때 1시간 분량을 준다. 두세 배를 줘요. 그러면은 다음에 해와요. 음, 다음에 해옵니다. 어, 어, 그 국회원장님 저도 감성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자, 세라 원장님, 지성 원장님. 며칠 전 중등이 왔는데 영어를 저랑 시작했어요. 근데 읽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제가 속으로 아이를 무시하다 보니 행동도 나왔고, 아이도 숙제를 대충 했는데 오늘 데이비스 말씀이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저 일하러 갈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원장님. 컨페션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를 무시할 수 있는데 그 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학생 됐는데 읽지도 못하고. 그쵸? 이게 마치 제가 그냥 태권도를 배우러 갈 때 초딩들이랑 그 흰 화이트벨트 메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 먹었다고 빨간 띠부터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음, 해주시고 선명 원장님 데이비 선생님이 혼내신다니 상상이 안 돼요. 저처럼 못 혼내는 선생님 어떻게 하나? 저 엄청 잘 혼내요. 지금 이미지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어, 원장님 근데 그래서 학원 룰을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학원 룰. 학원 룰은 화내지 않아도 돼요. 혼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프로세스가 아이들 남겨서 숙제하고 가는 모든 프로세스가 화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학원 룰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학원은 숙제를 하고 가야 돼. 안 해왔어? 그럼 남아서 하고 가. 여기에 감정 소모는 없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길 수가 없어요. 다음 학원 스케줄이 타이트해서. 저는 이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신규 상담을 올 때 처음부터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습관화가 돼서 숙제가 돼야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아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게 숙제가 흐트러지면은 그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숙제를 해야 되고 숙제를 안 했을 경우 남습니다. 이거에 agree 하시면 들어오시고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학원 룰을 만들어 놨어요. 음, 음. 그래서 남겨요. 음. 다음 학원 못 가요. 전 안 보내요. 저 되게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그게 룰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안 잡으면은, 원장님들, 제가 진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학원 운영에 있어서 한 70%? 많게는 80%의 원장님들의 고민 상담이 뭔지 알아요? 이 숙제예요. 숙제 안 해오는 애 어떻게 해요?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럼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보잖아요? 숙제 시스템이 망가져 있어요. 숙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 잡혀져 있어요. 이게 7, 80%, 7, 80%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더 데이비 언리슨드. 이거는 래빗이 될 수 없어요. 왜? 어, 이게 안 되면 저희 그 학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 학원에서는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성장을 숙제를 안 한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드럽게도 하고 어머니랑 상담도 되게 그냥 부드럽게 하는데 어, 꺾지 않는 한 가지라고 한다면 이 숙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원장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만약에 지금 숙제가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원장님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일 평균적으로 주 3회 수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월 12회예요. 그러면 1시간씩 12회. 그러면 한 달에 12시간이에요. 한 달에 12시간을 얘를 가르쳐서 정말 성장시키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fine. 근데 저는 없어요. 저는 그 자신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12시간이든 16시간이든 20시간이든 뭐 주 몇 회를 하시든 그 시간 플러스 매일매일 얘가 숙제를 해야 하는 시간이 들어가야지만 제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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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 좀 확실하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장님들. 지금 아이들의 아웃풋이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거는 얘네가 충분한 인풋이 들어가고 있는가, 충분한 숙제량이 있는가, 충분한 책을 읽고 있고, 충분한 소리에 노출이 되고 있고, 이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안 되고 있다면 숙제 시스템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해야 돼요. 숙제가 아니어도 돼요. 랩실에서 하고 가도 되고, 뭐 어떤 그 형태이든 이 아이가 해야 돼요. 음.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 가르쳐도 학생이 안 하면 아웃풋이 없죠. 곱하기예요. 얘가 0이다? 제가 100을 넣어도 그냥 0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어. 그리고 이거를 저도 따라해야겠어요, 서미정 원장님. 갑자기 내일 당장, 오늘 당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먼저 정확하게 룰을 정해놓고 어머니들께 이거를 공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미리 공지를 하고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을 해야겠죠. 어머니들이 갑자기 그러면 또 이제 뭐 차이 나요. 어. 자, 준영어 원장님, 애가 1시간을 울었어요. 남게 했다고요. 엄마도 아웃풋 신경 안 쓴 데서 저도 숙제 안 해도 그냥 그래라 해요. 이게 괜찮으시면은 오케이예요. 근데 저는 제 밸류에 이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아웃풋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얘가 우리 학원 다닌다. 내 제자다. 아웃풋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 어머니들도 원하시면은 이거 이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4시간 반 남긴 적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이가 끝까지 안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냥 보내줄 줄 알았나 봐요. 4시간 반을 제가 그래서 밥도 해줬어요. 어, 어머니가 계속 안절부절. 밥 어떻게 해요? 저녁 어떻게 해요? 우리 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밥 해드리겠습니다. 스파게티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4시간 반 후에 하고 갔는데, 엄청 울었죠. 나가자마자. 그리고 저는 걔가 끊을 줄 알았어요. 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숙제 미스가 없었어요. 음. 원래 그러던 아이 아니었는데, 그죠? 음. 요거는 그렇게 걔가 나갔어도 저는 그거는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을. 요거는 저의 그냥 한 가지 바꾸지 않을 저의 고집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룰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밸류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아웃풋을 원한다면 습관 잡혀지지 않은 학습이 있는데 아웃풋을 원한다? 그건 도둑심보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음, 음. 제가 너무 또 그랬나요? 갑자기 너무 인트했다. 제가 티칭 안 한 지 지금 조금 됐는데, 그죠? 자, 나중에 엄마를 다르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시키다 괜찮다고 학원, 대형 학원 가서 시험 봤는데 결과. 그렇죠. 이거예요, 원장님. 클레어 원장님. 이거예요.
딴소리 하시지 않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확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머니들께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어머니들 안 그러면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들도, 음, 1, 2년 재밌게만 한다? 좋아요. 좋아요. 재미가 핵심이기는 해요. 저도 엄청 재밌게 해요. 그러나, 그런 학습이 없이 재밌게만 한다? 그러면 딱 3년 차 원장님들부터 똥줄 타기 시작해요. 왜? 어? 3년 차인데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얘네가. 그러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벌써 2년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잡기 시작해요, 애들을.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변했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제 밸류예요, 원장님들. 이게 법이다.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I'm not saying this is the answer. 그쵸?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밸류가 이렇게 확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어머니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숙제 없이 가시는 원장님들 fine. 오케이. 그죠? 원장님만의 밸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숙제는 내려놓으시더라도 원장님의 밸류,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들께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밸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오해 없이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제 학원에서는 이게 이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는 아이가, 어머니가 학원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제 밸류가 흔들리진 않아요. 음. 저는 안에서 실력 안 되는 것보다 숙제는 꼬박 잘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입만 따라해서 실력이 좀처럼 안 오르는 아이들이 더 걱정해요, 의사님. 아, 그럴 수 있죠. 요런 아이들은 조금 그런 게 필요하죠. 1대1 코칭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요거는 다음에 상담 전화 주시면 할게요, 원주 원장님. 네. 저도 얼마 전부터 어머님들이 실력 걱정으로 몰래 대형학원 레벨 테스트 보시는 것 같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죠? 초등, 중학년, 초등, 중학년 이상 되면 결과를 이제는 보시네요. 맞아요. 체계적인 계획표가 필요한데 원장님들 아이들 테스트 점수 기록하는 표나 프로그램 사용하시나요? 추천드립니다. 그만두시지는. 자, 요거,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이 패턴 아시잖아요, 원장님들. 초저에는 우리 아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로 시작을 하고, 초중으로 가면 이제 슬슬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내신 대비 뭐 이런 것들, 말씀하세요. 좋아요.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진짜 그냥 꼰대처럼 안 듣는다가 아니라, 영어만큼은 제가 어머니보다 잘 알잖아요. 얘 페이스는 영어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프로페셔널이고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페이스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표, 뭐 이게 엄청나게 저는 체계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뭐 테스트는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레디 도입하시면 렉살도 있고 레벨 링고 테스트도 무료로 드립니다. 원장님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어 맞아요, 맞아요. 또 준비하러 가셔야 되니까 원장님 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제 어머니들 잘하면은 또 어학원 가서 막 레벨 테스트, 대형 어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 보고 오고, 그죠? 아, 청담에 갔는데 뭐 레벨 테스트 뭐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막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다녀와서 막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건 좀 비슷합니다. 자, 원장님들 좀 적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원장님들이 혹시 적으신 거를 한번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 5개를 뭐 다 지금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한 개만이라도 내가 뭘 해야겠다. 나는 내가 오늘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밸류를 갖고 운영을 했는지도 모르셨을 수 있어요. 그죠? Which is okay. 그죠? 오늘부터 알아면 되는 거니까. 아, 나한테는 내 안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내 모습이 있었구나. 이걸 또 인지를 하는 거죠. self-awareness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몰랐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몰랐네. 이런 것들이 인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개의 value를 내가 좀 인지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에 안경을 끼고 성장이라는 안경을 끼고 한번 이제 학원을 들여다보는 거죠. 어, 난 나는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학원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밸류가 있으셨죠? 아까 뭐 정직을 하시는 원장님들께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말 투명하게 평가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어머니들께 전달을 한다. 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 아이들한테 어머니들께도 솔직하게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정직으로 가면 그렇죠? 뭐 자율성으로 가면은 아이들이 좀 뭐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그런 클래스를 한 달에 한 번씩 갖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죠. 아이들이 토픽을 정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배우고 싶은지 니네들끼리 회의를 해봐라. 그리고 I stepped out of the class. 저 이게 그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봤어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니네끼리 한번 정해봐라.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없으니까 더 잘하는 모습도 있더라. 신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없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애들이. 그죠? 뭐 싸우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율성을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이에게 자율성을 훨씬 더 줘서 뭘 배우고 싶은지 이 아이들이 정하고 토픽을 정하고 제가 그거를 뭐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음. 자, 그다음 뭐 꾸준함, 컨시스텐시에 대한 거라면 뭐 그죠? 뭐 매일 매일 기록을 한다. 어, 뭐 모르겠어요. 제가 꾸준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건 생각을 안 해봤네요. 매일 같은 시간에 루틴 뭐 이런 거 아까랑 비슷하게 갈 수 있고 또 무슨 뭐가 있었죠? 어, 안정감? 스테이빌리티를 좀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아이가 이 학원 다니는데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사진들을 다 벽에다 붙여 놓는다든지 그래서 sense of belonging을 아이들이 항상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뭐 뭔가 이제 꼼꼼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배울 거를 미리 정리를 해서 준다든지 그러면 좀 안정감을 느끼죠. 아이도 학부모님들도. 저는 그런 걸 못해요. 네. 음. 아, 클레어 원장님은 저는 오늘 들으면서 어머니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다음 스텝이긴 합니다, 원장님. 요 슬라이드 다음 거에 나올 건데, 혼자만 알고 책임감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께 이런 기준과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같이 알리면 더 믿음을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I'll come back to this.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The Rebel Lesson 소장용 선물용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나중에 하면 또 잊어서 바로 주문. 미정 원장님이랑 맞아야 돼요, 이 책이. 그러니까 원장님의 색깔에 맞는 책을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맞는 거는 레벨 리슨드였기 때문에. 그죠? 로란 원장님 역량, 집중력, 연결성, 인성, 자신감. 오케이. 좋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의 영어 성장 과정을 같이 하기, 리코딩 기록, 숙제 관리,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공감, 시간 짧게라도 같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내 학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나의 핵심 가치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결합을 한 거죠. 체크를 해보고 매칭이 잘 되나. 그다음에 이제 실제 학원 운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학원 룰을 세팅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룰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그냥 쓰기만 하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할 거를 적어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을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 안으로 학원 규칙 정리하고 교실에 게시를 한다. 음. 이렇게 이제 그 고를 적는 거야. 아니면 이번 달 안으로 학부모님들께 학원 운영 철학을 전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무엇을 할 건지가 정리가 돼야지만 이게 뭔가 돼요. 그쵸? 그래서 아까 이제, 클레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오늘 갑자기 막, 오, 오케이. 내 마음에 갑자기 뭔가 들어왔다. 오케이. 오늘부터 숙제 무조건 한다. 애들 잡아. 그러면 안 되고. 학부모님들께도 섣부르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 이 value라는 거는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t takes time. 그죠? 조금은 시간을 두고, 어, 좋다고 해서 그냥 미루지는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 안으로. 오늘 18일이다. 오케이. 그러면 25일까지. 25일까지. 아니면은 3월 말까지 이거 규칙을 정리한다. 나의 그 value. 세 개를 정해서 학원 규칙을 정리하고, 교실에다 게시를 한다. 아니면 학부모님께 어, 그죠. 공지를 한다. 숙제를 내줘야죠. 안 그러면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자, 그러면, 세레나 원장님, 저는 꼼꼼한 관리를 잘한다고 적었는데, 이번에 인수한 지 2달 되다 보니 솔직히 신규 아이들 들어오는 만큼 기존 아이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애들이 나갈까? 저도 모르게 눈치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숙제 체크도 사실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덜 해왔는데, 내일 다시 해와. 이렇게 집에 보내고요. 전에 강사 시절에는 절대 안 그랬었는데 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저의 강점은 관리력이라 숙제 관리에 오늘부터 제대로 해보려고. 맞습니다. 이거 원장님 당연히 나갈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인수하시면서 이렇게 큰 급변이 있을 때는 당연히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이라도. 그런데 원장님, 어떤 지금 시기보다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렇죠?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확 주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원장님이 뭔가 이 커리큘럼을 세팅을 하고 새로운 커리큘럼 세팅하고 새로운 룰을 세팅하는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은 사실 새 학년 아이들, 새 학기 신입생들도 막 적응하는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달을 좀 적응기라고 두고 4월부터,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탈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장님들. 이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value를 원장님이 계속 밀고 나가고 그거를 계속 홍보를 해요. 음. 원장님도 홍보를 하셔야 돼요. 블로그, 인스타를 하셔야 돼요. 뭐 하나를 정해야 되면 블로그를 하는 거죠.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원장님, 내가 생각하는 저 value, 내가 왜 저 value를 선택을 했는지도 블로그에서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런 수업을 한다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쌓는 거예요. 블로그에다. 그게 브랜딩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거를 공감하시는 어머니들은 분명히 들어와요. 그쵸? 들어오고, 그 어머니들은 원장님이 어떤 수업을 하던 어떻게 운영하시든 별로 상관 안 해요. 어, 방향이 같기 때문에. value를 appreciate 하기 때문에. 이 원장님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책을 어떤 걸 쓰던 그닥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죠. 그냥 이 value를 보고 오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원이 색깔이 점점점 더 강력해질 거고, 물론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대형 학원이라면 2, 300명을 전부 다 내 색깔에 맞는 어머니들만 모실 수는 없죠. 학원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마찬가지로, core 핵심 value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저 학원은 보내면 이렇대라는 그 브랜딩이 돼야 되죠. It's not what you say it is. 그죠? It's what they say it is. 그죠? 그게 맞아질 때, 딱 떨어질 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매칭이 될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 네. 쌤, 아이들 20문답 파일 공유해 주세요. 저번에 주신 거 잃어버렸어요. 네. DM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음. 저는 사실 학부모, 학생 설문 항목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못 해보고 있어요.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DM 보내주시면 저는 심플하게 했어요, 원장님. 뭐, DM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질문지를. 근데, 아이들한테는 우리 학원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 어떤지, 그리고 학원에 바라는 점이 어떤지,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냈어요.
네, 그 20문답 파일은 저기 DM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해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요렇게 그 마이크로 스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마무리를 할 건데 브랜딩은 원장님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안에 있는 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두에게 다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빛이 있는데 어, 그 빛을 내가 빛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셀프 어웨어네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랜딩은 원장님이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고 원장님 안에 있어요.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야, 나 브랜딩 안 해도 그냥 우리 학원 잘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 진짜 있습니다. 그죠? 어,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강사로 일했을 때, 거기 원장님은 정말 노는 걸 좋아하셨어요. 운영 정말 안 하시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그 삼겹살 먹고, 근데 학원 운영 잘해요. 아, 잘 됐어요, 학원이. 근데, 저기, 실장님이 돈 들고 튀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자, 어찌됐건, 브랜딩이 지금 잘 안 돼 있어도 나는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원장님은 무언가를 잘하고 있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면은 그거를 알았을 때 훨씬 더 자신감이 드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학원 운영하면서 우리 힘들 때 다 많습니다. 근데 이미 원장님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화요일 오전 10시에 지금 1시간 반 동안 우리 지금 오전 시간 이 황금 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그 가치, 그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브랜드, 학원, 공방, 교습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우리가 브랜드가 돼서, 음, 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응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강의, 뭐, example도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PPT가 필요한 거는 아니라서 아이들이랑. 근데 PDF 파일로 해서 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혹시 그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온 뭐, 룰 포스터라든지, 룰 포스터 말씀을 안 드렸군요. 어머나. 요런 거를, 어머나. 네,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요런 게 있었는데,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포스터. 요것도 필요하시면은 당연히 드릴 거고요. 요거 다 그 PPT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에디트 편집 가능하시고요. 요 몇 개 포스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장님들께서 나의 룰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자료 포함해서 그 오늘 강의 자료 PDF 파일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그냥 댓글에다가 피드백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배운 거 하나,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 느낀 거,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 좋았어요.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또 원장님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제가 또, 감사함으로 받아드릴 테니, 그리고 자료 보내드릴 테니, 여기 그 피드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늘 비슷하게도 한 목요일쯤에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장님들 조금이나마 이 한 줄, 그 한 줄이 원장님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이제 학원의 차별화 포인트로 가는 한 발자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